안녕하세요. 지난 모델 셀렉션 강의에서 우리는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트레이닝했을 때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인지, 어떤 모델을 마지막 모델로 선택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모델 1, 모델 2, 모델 K와 같이 여러 개의 모델의 선택지가 있을 경우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 데이터를 트레인 셋,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나누어서 이 모델들을 이 트레인 셋을 이용해서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트레인된 모델을 이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을 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측정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퍼포먼스를 측정한 다음에 나오는 값들 중에서 가장 좋은 값을 갖는 모델을 선택하면은 그것이 이제 베스트 모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트 모델이 얼마만큼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퍼포먼스,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이는지를 또 평가해 주기 위해서 이 모델을 테스트 셋에 대해서 프레딕션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 모델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측정해 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비교하고 좋은 모델을 골랐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모델들 간에 왜 이런 퍼포먼스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델의 복잡도와 모델의 바이어스, 베리언스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모델이 데이터에 대해서 적합되었을 때 잘 적합되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에 대한 개념을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배울 때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의 목표는 데이터에 대해서 잘 정확한 프레딕션을 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배웠었는데요. 이 정확한 프레딕션을 한다는 것은 내가 모델을 훈련시켰을 때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즉 테스트 데이터에서 잘 프레딕션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잘 프레딕트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만든 이 모델이 얼마만큼 다른 데이터, 제너럴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잘 적합하는지, 잘 적합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 셋을 따로 두어서 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 모델 퍼포먼스를 측정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 셋에 대한 트레이닝 에러, 그리고 테스트 셋에 대한 테스트 에러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이 얼마만큼 잘 적합됐는지 이를 트레이닝 셋이 아닌 테스트 셋에 대해서 평가를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테스트 셋에 대한 에러가 적은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테스트 셋에 대한 에러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더피팅입니다. 내가 모델을 트레이닝 셋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트레이닝 셋을 이용을 해서 이제 모델을 러닝해서 피티드 된 모델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으면은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부터 너무 높아서 테스트 에러도 높아지는 이런 경우를 언더피팅이라고 해요. 아직 제대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도 피팅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로 오버피팅이 있습니다. 이 오버피팅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 데이터를 이제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너무 노력한 거예요. 투머치하게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러닝을 하는 바람에 트레이닝 에러와 같은 경우 0에 가깝게 되는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에러, 즉 테스트 에러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이 오버피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이 오버피팅 되지도 않고 언더피팅 되지도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에러가 적은 모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이 간단한 데이터를 통해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로 나와 있을 때 이 모델을 잘 적합하는, 잘 프레딕트하는 모델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파란색 데이터는 원래 이러한 초록색 함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초록색 함수를 f라고 할 때 이 y값이 이 f에 대한 함수에서 측정 오차 입실론만큼 더해진 이런 값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데이터를 잘 프레딕트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초록색 곡선에 가까운 모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트레이닝 한다라고 해볼게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트레이닝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직선 형태의
모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 된 모델을 이 F 햇이라고 불러볼게요. 이 F 햇과 이 원래 트레이닝 데이터 Y 사이의 값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들을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내면은 그게 M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에러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트레이닝 셋에 대한 에러니까 트레인 에러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트레이닝 셋에 대한 에러도 크게 나타나고 동시에 테스트 셋도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라고 할 경우 이 테스트 셋에 대한 에러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언더피팅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죠. 이 해당 파란색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리그레션 모델을 만드는 경우 이제 원래의 함수 f에 가까운 이러한 곡선 f 햇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트레이닝 에러도 작게 되고 테스트 에러도 작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모델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파란색 데이터, 즉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두 아예 정확하게 맞추는 모델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이렇게 진화도로 만들었어요. 그럼 해당 X에 대해서 이 Y를 정확하게 맞추는 이 F 햇을 구한 거기 때문에 이 모델 F 햇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에러를 구하면은 이 에러는 0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경우 이렇게 원래 함수에서 가까운 이러한 테스트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테스트 에러가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너무 투머치 적합을 하는 바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너무 정확하게 맞추는 바람에 테스트 데이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를 오버피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밑에 x1이 x축에 x2가 y축에 나타나도록 이런 투 디멘셔널한 데이터를 이게 평면에다가 찍어주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를 이 파란색 동그라미 그리고 빨간색 X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동그라미 클래스와 빨간색 X 클래스를 잘 구분해주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리니어 모델, 즉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적합시켰다라고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직선과 같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들 중에서 이 데이터들은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트레이닝 에러도 높아지고 이 현재 데이터들과 비슷한 분포로 테스트 데이터들도 있다라고 할 때 이제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에러도 굉장히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경우 언더피팅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렇게 이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잘 구분하게끔 데이터에 맞춰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려준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트레이닝 에러도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긴 하겠지만 이 비슷한 분포로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할 때 해당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에러도 어느 정도 줄어들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보이도록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디시전 바운더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트레이닝 셋에 대한 에러가 아예 없게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예 두 가지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트레이닝 셋에 대한 에러는 0이 되죠. 그러나 원래 데이터의 분포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테스트 데이터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에러는 이 왼쪽 그림과 달리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너무 피팅된 나머지 테스트 셋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한다 라고 해서 이제 오버 피팅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모델이 너무 복잡한 경우에 오버피팅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 피팅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경우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지만 새로운 데이터, 즉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지만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트레이닝 에러는 줄어들게 되겠지만 테스트 에러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죠. 언더피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너무 간단한 경우에 주어진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 간단한 경우에 발생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이거는 주어진 데이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조차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가 크게 발생하고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테스트 에러도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오버피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즉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맥시마이즈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는 다시 말하자면 언더피팅도 피하고 오버피팅도 피하는 좋은 모델을 만든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언더피팅 되지도 않고 오버피팅 되지도 않는 적절한 복잡도를 갖는 모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주어진 데이터에 비해서 이 모델 복잡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어큐리시도 작고 그리고 테스트 셋에 대한 어큐리시도 작게 되는 퍼포먼스가 두 셋에서 모두 낮아지는 이 언더피팅이 발생할 확률이 너무 높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델의 복잡도가 내가 가진 데이터보다 너무 큰 경우에는 트레이닝 셋에 대한 퍼포먼스는 굉장히 높게 되지만
테스트셋에 대한 퍼포먼스는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이러한 오버피팅이 발생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부분, 즉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가장 적고 그 퍼포먼스, 어큐리시가 가장 높은 이런 지점을 갖도록 하는 컴플렉시티에 해당하는 모델을 여러분들이 잘 판별해서 모델을 선택을 해주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가 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이 머신러닝 모델들을 이제 간단한 모델부터 복잡한 모델 순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이 리니어 모델과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간단한 모델이 되겠고, 이제 후반부에 배울 뉴럴 네트워크, 더 나아가서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라고 부르죠. 딥러닝과 같은 경우가 가장 복잡한 모델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 복잡한 딥러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버피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어떠한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이 딥러닝을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 에러가 낮아지지 않도록,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모델 복잡도를 잘 선택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 모델의 복잡도와 언더피팅, 오버피팅 간의 관계를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모델의 복잡도가 클수록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커지는 거지?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왜 에러가 더 이렇게 발생하게 될까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어스 그리고 베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우리가 트레이닝한 모델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원래 내가 이제 맞추기를 원하는 y 값이 있고, 이 y 값을 새끼게 하는 트루 모델 f가 있는데, 이 fx에 가깝게끔 우리가 모델을 피팅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해서 만든 그 트레인된 모델을 f 햇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f 햇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모델을 통해서 프레딕트 한 값과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맞추고자 하는 그 원래 값 사이의 차이가 이 에러 식이 되겠죠. 이 식을 전개를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텀을 이제 바이어스의 제곱이라고 하고, 두 번째 텀을 베리언스라고 하고, 세 번째 텀을 irreducible error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 irreducible error와 같은 경우 특정 오차와 관련된 에러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에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바이어스 그리고 베리언스와 같은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에러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이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이런 합으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작은 베리언스 그리고 작은 바이어스를 가질수록 에러가 적은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풀어서 설명하면 밑에와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리니어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만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러한 리니어 리그레션들을 이제 F 햇이라고 부를 텐데, 이 F 햇들은 트레인 셋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닝 셋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F 햇 1, F 햇 2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같은 리니어 리그레션 알고리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바이어스란 원래의 값 fx와 이렇게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개의 f 햇들의 평균 값과의 차이를 바이어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베리언스란 이러한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F 햇들의 평균과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F 햇 한 개 사이의 베리언스를 이 모델 베리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베리언스와 같은 경우 다른 트레이닝 셋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프레딕션 하는 경우 그 값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델의 베리언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이 모델들의 예측값들 사이에 이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이어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데이터의 원래 값과 이 모델들의 예측값들 사이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이 밑에와 같은 그림을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정확하게 맞추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다트를 던지는 것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트레이닝한 그 모델의 예측값들을 이렇게 X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스플릿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랜덤하게 스플릿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제 트레이닝 셋이 만들어질 테고, 그죠? 그리고 이 트레이닝 셋이 달라지면은 모델도 이렇게 달라지게 될 거예요. 같은 알고리즘이더라도요. 이런 모델들의 이 결과값을 이렇게 X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 각각의 예측 결과들 사이에 차이가 작은 경우가 베리언스가 작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 모델들의 예측값들 사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베리언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에 반해서 이 각각의 예측값들의 평균과 그리고 트루값 사이의 차이가 바이어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평균값과 이 트루값 사이의 차이가 큰 것을 하이 베리언스라고 부릅니다. 이 예측값들 사이의 평균과 트루값 사이의 차이가 큰 게 하이 베리언스가 되고, 이렇게 예측값의 평균과 내가 원하는 중심값 사이의 차이가 작은 것을 베리언스라고 부르죠. 이 밑에 있는 이 그림도 이렇게 여러 개의 예측 결과값이 있고, 그것의 평균을 구하면 거의 이제 중심부와 가깝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로우 바이어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과는 이 4개의 그림 중에 어떤 게 될까요? 네.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해당 모델들이 다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값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들이 되게 하는 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을 만드는 알고리즘이 가장 이상적인 알고리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모델들은 이 왼쪽 위와 같거나 아니면 오른쪽 아래와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베리언스가 작고 바이어스가 크거나 베리언스가 크고 바이어스가 작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베리언스는 크고 바이어스는 작아지는 모델이 되고요. 컴플렉시티가 작아질수록 이렇게 베리언스는 작지만 바이어스는 큰 모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제약이 많아서 베리언스 자체가 작은 그리고 컴플렉시티가 작은 이런 리니어 모델들 같은 경우에 큰 바이어스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이제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지 못해서 에러가 트레이닝 셋에서도 크고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도 큰 이제 언더피팅의 결과를 불러오기가 쉽게 되고요. 이런 하이 베리언스를 갖는 복잡한 모델의 경우에는 이 베리언스가 크기 때문에 이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 어떤 데이터가 추가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원래 값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그런 예측 값을 갖는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섬세하게 민감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에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베리언스랑 바이어스 둘 다 작아지는 모델을 찾기는 힘들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희생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관계를 바이어스, 베리언스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우리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가장 작아지는 모델을 찾기 위해서 이런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사이에 균형을 맞춰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더피팅도 되지 않고 오버피팅도 되지 않는 모델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모델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모델 컴플렉시티가 낮으면 낮을수록 바이어스는 크고 베리언스는 작지만 모델 컴플렉시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베리언스는 더 크고 이렇게
바이어스는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개 지표 사이에 균형을 잘 잡아서 두 개의 합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모델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 문제를 풀 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알고리즘들을 다 접목시켜 보면서 어느 정도 사이즈의 데이터 그리고 어떤 종류의 데이터에 어떤 알고리즘들이 보통 더 잘 적합이 되는지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감을 먼저 잡으시고요. 이 감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이 딱 데이터를 만났을 때 이 정도 데이터면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좋겠다 라고 먼저 판별을 하시고 해당 해당 모델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몇 개의 모델들 중에서 어떤 모델이 가장 여러분의 데이터에 좋은지를 이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마지막 결과로 이제 결과 모델로 도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배우고 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었을 때 해야 할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설명,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도록 하죠.